만나면 우리 집도 언어치료실 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홍주의 박호영입니다. 네, 선생님 드디어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언어발달 상담소 시간인데요. 저희가 부모님들께 언어 고민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사례를 고민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 두 가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아이 엄마가 말을 많이 해주면 아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네, 언어 자극을 많이 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언어 자극을 많이 줘야 하는지, 많이 준다고 해서 진짜 언어 발달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이런 근거가 있을까요? 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적의 언어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 하루에 3만 단어를 부모님이 아이에게 들려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은 2만 단어를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어떻게 세어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긴 해요. 일일이 다 세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좀 수치화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수치화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어 환경 분석인데요. Language Environmental Analysis라는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하루에 얼마나 아이에게 말을 해줬는지 이 작은 소형 녹음 기기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단어 횟수를 분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자동으로 기기가 세준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네, 맞아요. 이것은 엄마, 아빠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단어를 얘기했는지도 분석을 해주지만 아이도 하루에 얼만큼 단어를 얘기했는지도 수치화해 볼 수 있고 턴테이킹 횟수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을 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만나보신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경험해 보신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을 때 보통 부모님들께서 15,000단어 정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교육 방법도 배우시고 집중적으로 아이와 놀아주시는 시간도 확보하시면서 2만 단어까지 향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2만 단어, 3만 단어 조금 막막한 숫자였는데 향상될 수 있다고 하시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줬는지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얼만큼 시간을 아이와 보내줬는지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양적으로 많은 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앞서 지난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이와 30분 놀아주세요 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책을 봐주실 수도 있고 목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턴테이킹을 계속 아이와 함께 유도해 주시는 것이 언어 발달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상호작용을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구는 주고받기를 했을 때 뇌 구조가 발달하는 fMRI 영상입니다. 그림의 색깔만을 보시면 주고받기가 적은 빈도일 때는 푸른색으로 적게 활성화가 되었고요. 빈도가 높았을 때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에 턴테이킹을 유도했을 때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 연구인데요. 결론은 인지, 사회성, 그리고 언어성 지능, IQ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네, 집중적인 놀이 시간에
턴테이킹을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턴테이킹을 얼마나 많이 유도를 해줘야 아이의 언어 발달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혹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까요? 네, 영유아의 의사소통 연구 결과를 보시면 시간당 턴테이킹이 40회 이상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언어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부모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간당 25회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네. 혹시 부모님들의 결과와 연구 결과가 좀 비슷했을까요? 네, 제가 진행하면서 살펴봐도 비슷한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집중적인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셨을 때는 시간당 25회 이상 그리고 40회 이상까지도 나오셨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이 시간을 확보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 엄마와 상호작용이 어려워 언어 지연이 있는 아이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디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처음 접하는 만 3세 미만의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놀이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리고 기기를 착용하고 언어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언어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 떼쓰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언어가 늦는 아이들에게서 떼쓰기가 종종 관찰될 때가 있는데요. 언어 발달과 떼쓰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언어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떼쓰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언어를 떼쓰기 한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표현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용 언어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떼를 쓰는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왜 떼를 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안정적 애착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해 주세요. 부모님 중에 애착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착은 일정 시기를 함께 보내며 관계를 통해 형성이 되게 된답니다. 네, 애착 형성이 일정 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만큼의 시기가 필요할까요? 핵심 시기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은 아이가 울거나 소리내는 표현을 해석하여 행동하고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표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지 배움으로 애착이 형성되는데 생후 3년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육아를 하다 보면 일관성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일관성이 참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일관성이 없으면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회피 형태나 불안, 양가 형태를 보일 수 있어요. 엄마가 일관성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정적인 애착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아이의 속도에 따라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스킨십도 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안정애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막상 실천해 보시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원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적응 프로그램이 있죠? 네. 이때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쌓이면 안정애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불안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공간을 정해서 상호작용해 주세요. 일정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을 정해주세요.
놀이 시간, 목욕 시간, 자기 전 시간 등 매일 반복될 수 있는 시간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유지해 주세요. 잠깐 시도했다고 해서 애착이 바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진 않죠. 꾸준히 연습해 주시고 조금 익숙해지면 공간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네, 안정적인 애착을 위해서는 시간과 상황을 점차 늘려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떼쓰는 이유 두 번째를 알려주세요. 둘째, 대안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대안을 주거나 범위를 정해주어 불안을 낮춰주세요. 만약 못하게만 한다면 스스로 대안을 찾거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불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 뭐 하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능한 거지? 하며 불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먼저 대안 제공부터 알아볼까요? 네, 알려주세요. 대안은 행동을 대체하는 것과 사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동을 대체하는 것은 대신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하고, 둘째, 사물을 대체하는 경우는 대체물을 주는 것인데 대체물의 경우 사물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 아이가 좋아하는 사물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은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문제 행동만 제지하시죠? 네. 문제 행동 제지 후 대신해야 할 행동을 꼭 알려주셔야 해요. 이해 언어는 정상 발달하는데 표현이 늦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대안으로 언어 발달 정도에 따라 베이비 사인이나 제스처 발성 같은 대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문제 행동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은 점차 감소할 거예요. 네, 베이비 사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베이비 사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 가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예를 들어 없다 혹은 끝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 양손을 가운데 모으고 계시다가 양쪽으로 벌리면서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점은 부모님들은 꼭 언어를 같이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베이비 사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이가 발화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선생님 그런데 제스처를 사용하다 보면 말을 못할까 봐 걱정이신 부모님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걱정 중 한 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효율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발화를 할 준비가 되면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발화를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화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범위를 정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네, 범위를 정해주려면 우선 무엇부터 어느 정도로 범위를 정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해요. 네. 갑자기 많은 범위가 생기면 아이들이 힘들 수 있으니 하나씩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가야 해서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 아이가 놀이를 멈추지 않아 곤란한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있었어요. 이때 끝까지 놀게 하다가 급하게 아이를 안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범위를 정해줄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제시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스스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아이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끝맺음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적은 횟수가 남았을 때는 다 했다 끝과 같이 꼭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여기까지 언어 발달과 떼쓰기의 연관성, 그리고 아이가 떼쓰는 이유와 개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이해는 하는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부모님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고 생각한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7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과 놀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도 한 가지씩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죠, 선생님.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략들을 토대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적용해 보신 깜짝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린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푸름의 병원이었습니다. 안녕.